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람바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가람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깡통 전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고 전세 사기 문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성시 동탄 신도시죠.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이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너무 유명한 방식이죠. 이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무려 268채를 사들인 임대인 A씨 부부와 또 이제 같은 수법으로 동탄에 있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43채를 이제 매수한 B씨 부부 전세 사기 범행에 이제 공인중개사 부부까지 이제 가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동탄 인근 이제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이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제 전세 수요가 높은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뭐 종합부동산이나 이런 세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을 급매도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높은 이런 이제 역전세 상황이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A씨나 B씨 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이제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무려 이제 268채 이제 아주 대량으로 매수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뭐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정 보증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집은 새 집이고 그럼 이제 얼마나 사회초년생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집 가치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 액수가 높게 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높게 형성이 됐는데 시세 하락이 딱 걸린다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직장인들에게 중개를 해주면 공인중개사가 이게 아직 뭐 적정 거래 사례도 많지 않고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 자기가 좀 확인도 해보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거래가 안 된다 이러면 경매까지도 갈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임차인에게 이런 위험성을 고지해주고 이 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도 해주고 좀 신중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임대인들이 수백 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또 이제 자본 없이 전세 끼고 산 갭 투자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임대인들이 얼마나 재력가인데 걱정을 마시라. 이 임대인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다. 그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인도 재력가고 그 부모들까지 재력가니까 근데 보증금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인터넷에 나온 말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중개사 말이니까. 그렇죠. 사회초년생들은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집 보러 다니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데 믿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번 사건에 밝혀진 사건에 지금 총 138건 정도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하니까 이 공인중개사들이 받은 수수료도 굉장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이제 국가가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무게감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이제 힘들게 치르고 자격증도 받고 이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을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자격증을 수수료를 받고 대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중개 수수료를 위해서 전세 사기에 가담해서 대충 흐지부지 돈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자인데요. 이런 불법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빌려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격증 빌려주고 사고팔고 하는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토부의 점검 결과를 보니까 무자격 중개 행위, 그리고 중개료 초과 수수, 뒷돈 받기, 전세 사기 가담 이런 온갖 불법 행위가 망라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2개월간 이제 전세 사기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이제 특별 점검을 했는데요. 예. 네, 자격증 대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위조한 자격증으로 매물을 중개하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 중개 이제 공인중개법에 이제 그 공인대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그 수수료를 초과하는 거를 이제 뒷돈으로 받는 등 이런 이제 법규 위반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받는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명의대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하루에 이제 뭐 한 집을 소개하진 않잖아요. 여러 집을 직접 발품 팔아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모시고 가가지고 집도 여러 군데 보여줘야 되고 이게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은퇴하시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 적발 사항에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개보조원에게 이제 자격증이나 등록증 주고 사무소를 대신 운영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홍길동 공인중개사인데 홍길순이나 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인 것처럼 나처럼 이제 위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네네.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이나 얼굴이나 이런 거 막 대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 운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깡통 전세 계약서 써주고 뒷돈 받는 거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엄밀히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면 이제 공인중개소 사무소 내 팀장이다. 이런 뭐 명함을 달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매물 거래랑 상담까지 해준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그게 뭐 자격증이 위조가 된 건지 저 사람이 저 자격증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서 위조는 사문서도 공문서든 굉장한 이게 큰 벌을 범죄. 받는 범죄인데. 아유, 지금 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는다 하거든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를 벌여가지고 7월에 구속된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8월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다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도 이제 자기 자본금 없이 대출 끼고 이제 대출받은 금액으로 시추 없는 건물을 사가지고 전세 끼고 이렇게 갭투자 방식이죠. 전형적인 이제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네네. 최 씨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 건물 신축하면서 뭐 빚을 얼마나 냈고 뭐 그리고 실제 임대차 현황 등 이렇다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보증금 하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받아서 또 건물 사고 또 이자 내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던 것이 이제 금리가 확 오르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 씨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0명의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무려 166억 3,200만 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최 씨가 올 7월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기 직전까지 명품 사서 입고 들고 뭐 제주도에 호텔 매입하면서 골프 치고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점이 밝혀져서 피해자들이 더 엄벌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보증금, 우리 피 같은 보증금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사치하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들 대부분 다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서 심지어 파혼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도 없고 이런 차질이 빚는데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가 특별법 시행한 지 뭐 한 2개월 가량 지났고 또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올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잇따르면 이제 올 6월이죠.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6차례 회의가 열렸고요. 그중 여러 이제 접수를 받아서 1,073명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접수된 이게 전세 사기 의심
의심되는 건수가 3,260건이고요. 그중 2,947건을 이제 이건 범죄로 인한 거다. 그냥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전세 사기 범죄로 인정을 했고요. 인정이 안 된 부분은 이제 확정일자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언제 계약됐는지도 모르고 좀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니면 네네. 아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피해 그런 경우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제 막 집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막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유예나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줘서 665건 인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전세대출금 은행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20년에 걸쳐서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6개월간 매월 100만 원 안팎의 생계나 주거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발효되고 나서 이제 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피해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접수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냐 안 되냐가 이제 구제를 받냐 못 받느냐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피해자를 인정을 하느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와갔느냐 좀 내부 기준을 좀 공개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내부 인정하는 그 기준은 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좀 답답한 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특별법 시행 이후에 뭐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뭐 신탁회사가 껴갖고 뭐 신탁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집이긴 한데 비주거용 집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피해자인데 국가가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해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근거는 좀 마련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강한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예.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좀 제대로 된 예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민족입니까? 사실 그래서 이 사기 유형이 막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내일 또 다르게 하고 그래서 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또 이제 피해를 또 입증하기 힘드니까 아무리 정부가 속도를 내서 법을 만들고 예방책을 만들어도 이게 시장을 따라가기는 좀 턱이 없다. 턱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이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면 또 새로운 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좀 괴리감은 좀 필연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제 막판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전세 사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막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골프도 사고 명품도 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전세 사기도 특정 사기 범죄 유형에 딱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기소되기 전에 기소전 몰수라고 해가지고 자산을 미리 판결 나오기 전까지 딱 동결을 해가지고 몰수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번 돈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박탈해야 된다. 이런 안을 담은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될까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는 정말. 범죄 수익이죠. 그리고 네네네. 이 사람들 이렇게 앉아놓고 또 가서 뭐 명품 사고 골프 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게 저 몰수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래로 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것 같아요. 2PM의 우리 집 남기고 저희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밝은 곡이라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제발 좀 잘 못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8,228의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